자, 일단 해볼 거는 메뉴 가르나초 구매 후기거든요. 리뷰 서비스 붙이면은 나중에 메뉴 쪽에 마이누 같은 거 증정품으로 줄 수도 있으니까 장난으로 해볼 건데, 아마 그 댓글창에 탈맹 효과 이러면서 메뉴 떠나니까 잘 된다 이러면서 막 지랄하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다, 방어 세력들하고 공격 세력들의 지랄 콜라보 쇼가 펼쳐질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예언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왜냐면 가르나초가 에펜코리아 포텐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 같은 거에서 은근 좀 탈맹 효과 이런 댓글 달리곤 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거든요. 잘하긴 하는데, 솔직히 가르나초가 메뉴에서 사람들 기대치 대비 아셨던 건 맞지만, 근데 나는 아직도 감스트가 가르나초 뭐해 막 해가지고 그 밈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과도하게 까인 케이스라고 좀 줄이고 생각을 해왔었어.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 자원이 누가 있냐면, 바르셀로나의 레시포드가 살짝 그런 느낌이라 보거든요. 경기력 봤을 때 칭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사실 레시포드가 해주는 게 없지 않고 실제로 기여도가 있긴 해요. 이번에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셀타비고랑 경기했을 때 굉장히 귀중한 크로스와 함께 레반도프스키의 역전골을 어시스트했거든요. 그 킥감 뒤지거든. 보면은 나도 경기 봤으니까 아쉬운 거 분명히 있었으나 그렇게까지 혹평을 들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정말 생각보다 기여도가 있는 편이고, 정확히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시포드도 가르나초도 둘 다 원소속 팀에서는 다 배제당했던 사람들이고, 특히 가르나초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인대팀이 있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걔는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된 케이스고, 지가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또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케이스긴 하지만 신뢰도를 잃다가 결국에는 지금 바르셀로나 팬들도 레시포드를 봤을 때 얘는 임대생이니까 그렇게 까는 게 있단 말이에요.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가르나초도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보는 편이었고, 나 또한 흡족하진 않았지만 저 선수를 데려온 것에 관해서 근데 그렇게 불만은 없었거든. 가르나초라는 선수가 영입됐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봤냐 부정적으로 바라봤냐, 이 시각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보려면 지금 활약상을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가르나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첼시에서 레프트윙으로 뛰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무드리기에 관한 첼시의 한이 좀 풀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내가 가르나초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적어서 그런 거지 사실 막 엄청 잘하고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가르나초가 선발 데뷔를 좀 늦게 했거든요. 브렌트포드전 11분 정도 뛰고, 나 바이에른 뮌헨전 22분 교체 출전, 링컨시티전에 선발 출전해가지고 59분 뛴 다음에 이때 좀 못했고, 그 다음에 벤피카전에 다시 나오면서 그때부터 확실히 잘해졌거든요. 10월 달부터 이 선수가 폼을 보여줬고, 근데 어린 나이의 선수가 어색한 팀에 와가지고 실력 상승에 속도가 붙는 거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게, 벤피카전 같은 경우에도 저 자책골 가르나초가 만든 거였고요. 리버풀전 같은 경우에도 상대의 오플백을 꽤나 잘 교란시키는, 브래들리 상대로 꽤나 좋은 활약상을 보였어. 어떻게 뛰었냐고 한다면 리버풀이 그래도 하이블럭을 꽤나 구성하는 편이고 전방 압박으로 거세게 먹으려고 그랬어요. 리버풀의 3미들 중에서 이제 소보슬라이가 있으면서 압박 레벨이 너무 거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리버풀도 뒷공간을 꽤나 올리면서 축구를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가르나초가 속도가 되고 페드루가 내려와서 넘머테처럼 뛰면서 뒷공간을 한 번에 타격하는 패턴으로 경기를 풀어나갔죠.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유효한 카드로 사용이 됐었고, 썬더랜드전 때도 이제 선제골을 넣으면서 꽤나 도움이 많이 됐었고, 적응을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드리블은 확실히 그냥 메뉴에서 봤던 대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평점을 매겨보자면 각 종목별로 드리블, 패스, 크로스, 슈팅, 수비 가담 5가지로 나눠서 본다고 했을 때 가르나초의 평가 기준을, 드리블은 10점 만점에 6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고, 패스 같은 경우에도 한 6.5점? 미움받지 않는 패스 정도만 해요. 그러니까 뭐 리턴 패스 제때 잘 주고 막 그 정도, 딱히 뭐 특색이 엄청 막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그 정도 하고, 크로스가 개인적으로 저는 9점입니다. 진짜 잘 올려요. 라인업킥을 잘 차든 반대 오픈킥을 잘 차든 그런 걸 잘하는 애들이 보통 슈팅까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슈팅 차는 꼬라지를 보면 크로스를 못할 거라고 생각도 해봤었으나, 근데 생각보다 공중으로 띄우는 크로스랑 땅볼로 까는 크로스랑 둘 다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이에 관해서 굉장히 흡족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가르나초가 경기 내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들도 크로스거든요. 이번에도 어시스트 2개 올렸었죠.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첼시가 무드릭을 데려왔던 이유 중 하나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드리블에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좋은 양발 활용 빈도를 통해서 뒷공간을 확실하게 먹었을 때 접는 동작 없이 그냥 바로 뭐 약발로든 주발로든 안쪽으로 찔러주는 식으로 가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무드릭을 데려온 건데, 얘가 이제 부진도 부진이지만 1년 동안, 1년이 뭐야, 한 2년까지 3년까지도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가르나초에게 그것도 바라게 됐고요. 가르나초가 마침 그걸 또 잘하다 보니까 크로스에서 실적을 많이 올렸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중이고, 슈팅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4점 드리겠습니다. 이 새끼 난사 줬대요. 이게 진짜 좀 혹평인데, 난사가 개수가 적은데 임팩트가 세요. 생각보다 슈팅 개수가, 시도하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볼 때마다 야, 슈팅은 좀 연습하자 이런 생각 계속 들더라고. 첼시가 레프트 윙을
라인을 구성하는 패턴이 보통 이 좌측 터치라인은 많이 붙어있고 본대와는 약간 조금 격리된 형태로 운영이 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윙은 그나마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오버래핑을 밀어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나마 라이트 윙 쪽에서는 슈팅을 때릴 수 있고 좀 더 편한 환경이 주어지곤 하는데, 근데 레프트 윙은 그런 경우가 적단 말이지. 레프트 윙이 슈팅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보통 뭐가 있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라이트 백이 앞으로 나와 있을 때 뒷공간을 찔러 바로 줘. 대강 한 이 정도 찬스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막 여기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찬스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얘가 주로 슈팅을 때려야 되는 위치가 조금 무각에 가깝기 때문에 슈팅을 때렸을 때 정확도가 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도 있다만, 물론 왼발 슈팅을 통해서 이번 시즌 2골을 다 넣었을 거야 아마. 카라바흐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썬더랜드전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좀 더 오른발의 슈팅에 관해서 신뢰도가 쌓여야 확실히 주발을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슈팅 능력을 좀 더 좋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4점밖에 못 줄 것 같고요. 수비가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7점입니다. 가르나초가 체력이 안 좋고 생긴 것 때문에 막 수비가담 안 할 것 같다 이런 평이 좀 많았거든요. 메뉴에서도 수비가담 생각보다 괜찮게 했었고 워낙 또 체력이 좋아가지고 선수가 체력 되게 좋더라고. 연장전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계속 뛰더라고요. 스프린트를 가져가는 게 주무기인 자원인데 근데 체력 이슈가 좀 덜한다는 거는 이건 호재라고 생각해요. 가르나초를 가지고 뒷공간 스프린트를 통해 득점에 직접적인 타격이 더 많이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드리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만 해도 되고 그냥 슈팅에 관해서만 조금 개선만 이루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지금 4천만 파운드쯤에 샀잖아요. 4천만 파운드 플러스 세론 10%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대만족. 진짜 잘 샀다고 봅니다. 이 정도 전수 배점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24살 이러면은 이게 그냥 레귤러급 자원 나중 가서 뭐 팔 생각도 해야 되고 뭐 발전 가능성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래 이 정도면 뭐 그냥 감지덕지지 그냥 쓰자 그냥 아끼면서 쓰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얘가 지금 21살이기 때문에 21살이 이 정도면 충분히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당장의 어빌 FM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당장의 어빌이기도 하거든요. 고포텐 유망주를 사온다고 해도 어빌이 낮으면 당장 시즌에서의 성과가 아쉬워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FM 할 때 그 당장의 어빌까지 좀 보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사이닝을 좋아하는 뜻인데, 그럼 보통 가격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르나초의 어빌 같은 경우에는 리그 내에서 상위 30%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포텐 같은 경우도 꽤나 밝아 보이니까. 부상 이슈도 이 선수가 메뉴에서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이 어린 나이에 체력 부족 이슈가 별로 눈에 안 띈다는 거는, 보통 나이가 많으면 체력 부족 이슈가 없어지거든요. 셔틀런이라고 하나? 왔다 갔다 하는 훈련 그거 뭐였죠? 그거 할 때 티아고 실바가 첼시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던 걸로 좀 기억해요. 왜냐면 그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관한 노하우가 확실하게 깔려있고, 그리고 적응도 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동성, 빠른 속력, 폭발적인 속력 같은 경우에 좀 뒤처질 수 있어도 어린 나이에는 반대로 폭발적인 속력이 좋지만 체력 부족 이슈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에키티케가 마침 리버풀에서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고, 어린 나이에 체력 부족 이슈를 체감하지 않게 만든다는 건 정말 큰 가산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슈팅만 진짜 어떻게 좀 각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 좀 보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렇게 패스 넘어갔을 때 이거 트래핑 한 번에 못하면 템포 끌리잖아요. 모두가 아는 상식이잖아, 그죠? 근데 가르나초가 생각보다 기본기, 그러니까 즉 트래핑에서 되게 강점을 많이 드러내가지고 얘가 터치 미스 해가지고 템포 끊어졌던 거 별로 못 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르나초 터치 개 곱창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곱창 장면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진짜 이 새끼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터치한 적이 있긴 해. 근데 전반적으로 터치 삑사리가 나는 빈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정말 결과적인 시선에서 말하는 거기도 하고, 당시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첼시가 가르나초에 관해서 만족을 한다는 가정하에 첼시는 팔 일이 없기 때문에 세론 10%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세론 10%를 빼지 않는다 하더라도 4천만 파운드 플러스 세론 10%? 이거 약간 메뉴가 싸게 판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나이대 윙어들, 그리고 그냥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꽤나 준수한 활약상을 보인 레프트 윙어들이 이적할 때 이 종류를 보면은 가르나초는 조금 저렴한 정도인 것 같아. 그리고 가르나초가 저는 주급 동결인 줄 알았거든요. 첼시로 넘어올 때 메뉴에서 봤던 주급과 거의 비슷하게 받는 줄 알았는데 급여가 1억 5천까지는 상향됐더라고요. 원래 얘가 8천만 원 받았었거든요. 정확히는 2억쯤 하겠다. 인센티브가 조금 들어간 상태까지 보게 되면은 2억 3천까지 가요. 근데 이거 줄만 하다고 봅니다. 가성비 면에서 만족이 되고, 첫 번째로 우리 미래를 맡길 수도 있다. 그리고 무드릭의 천추의 한까지 풀었다. 그래서 저는 첼시가 가르나초 좌윙 기용을 통해 더 이상 네트 왼쪽 기용을 안 봐도 된다라는 것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첼시가 후방 스프린트 자원이 없어가지고 지난 시즌에도 네트 왼쪽 기용을 하기도 했거든. 산초가 스프린트 강점을 가진 자원이 아니다 보니까 첼시가 유독 좌측면 공격 패턴을 구성할 때 템포가 조금 내려가는,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산초가 기본적인 피지컬을
타고난 애가 아니고 앞에 있는 애를 제껴는 내야만 템포 업이 되는 애인데, 아니면 뭐 받자마자 바로 앞으로 원투 패스를 찔러가지고 동료를 이용해서 템포 업을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템포 업이 안 되는데, 가르나초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안 거치고 아주 간단한 처리 과정, 스프린트 이거 하나만으로도 차이를 만들어줘서 첼시가 레프트 윙 쪽에서는 스프린트가 빠른 자원을 항상 찾곤 했었는데 잘 산 것 같습니다. 가르나초가 아니었다, 못 데려왔다, 만약에 그냥 기튼 싼 명만 데려오고 시즌을 들어갔다고 하면은 전 내년에 바르콜라를 사오길 바랬을 것 같아요. 바르콜라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슈팅을 인코스로 마무리하는데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자원이고, 실제로 그래서 스트라이커까지 병행이 가능한 자원이기도 한데, 그 선수 또한 역시 스프린트가 진짜 빠르거든요. 첼시는 이런 선수를 언젠가 샀어야 됐긴 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르나초라는 픽 괜찮았던 것 같다. 가격 대비 성능 생각하면은, 물론 당장은 큰 기대를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감지덕지로 생각하고 있다. 가르나초 주급 2억 괜찮냐고요? 괜찮죠. 주급 2억에 관해서 그 의문점을 표하시는데, 그러면 같은 주급을 받고 있는 자원들의 평균 네임밸류나 활약상이 어떤지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요청드리는 건데 편견을 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만 파운드니까 12만 파운드부터 시작을 하자. 이드리사 게예, 아마드 디알로, 리카르도 칼라피오리,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미닉 서버슬러이, 제임스 타커프스키, 그리고 아레올라, 트리피어, 하토 씨발 왜 이렇게 높아. 그 다음에 제이콜 램지, 토신 아다라비어요, 마누엘 우가르테, 린델로프, 그다음에 브레스웨이트, 아인누리, 제임스 워드프라우스, 레니오로, 쿨루셉스키, 가르나초, 타이론 밍스, 깁스 화이트, 자카, 바이노 기튼스, 카마다, 밀렌코비치, 지르큐지, 주안 고메스. 받을만한 것 같은데요? 이번 시점 활약상 괜찮은데? 공격 포인트를 115분당 한 개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믿으려면 믿으시고 안 믿으셔도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첼시의 레프트윙은 꽤나 격리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위치에서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위치에서 뛰고 있는데 이 정도 공격 포인트 생산률이다, 그리고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꽤나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다,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게다가 선수는 주급에 관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면 부상 빈도라는 걸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부상 빈도가 높지 않고 그리고 체력까지 좋아서 경기 안에서의 플레잉 타임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주급은 아깝지 않다 생각하는데, 도크 주급 1억 안 넘는 건 그건 진짜 완전 이상한 케이스고 보편적인 케이스로 봐야 된다고 봐. 그건 재계약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거보다 라비아 같은 애들이 주급이 훨씬 아깝지. 그래서 가르나초는 정말 좋은 파츠로 남고 있고 앞으로 오래 봐도 별로 불쾌하지 않는 얼굴. 저는 새 머리가 자라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검은색으로 덮었잖아요. 이 머리가 자라나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탈색을 다시 한번 해서 가르나초 머리를 따라할 의향까지도 생겼고, 그리고 저 긴팔 유니폼 저거 이스테방 윌리안으로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근데 가르나초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가르나초로 더 해야겠다. 에스테방도 충분히 좋긴 하지만 에스테방은 지금 체력이 안 좋고 겨울에 대한 적응도가 없기 때문에, 잉글랜드 땅에 대한 낯선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뛰면서 활약할 만한 환경을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나중에 에스테방 유니폼을 따로 사긴 하겠다만 지금은 가르나초를 먼저 마킹을 박아두는 것도 전혀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 될 것 같아. 얘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기후에 관해 경험이 있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남미 애들이 보통 넘어오면 이 날씨에 관한 좀 낯섦이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근데 가르나초는 그 적응기가 없죠. 아르헨티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왜냐? 맨유에서 뛰어봤으니까. 그래서 맨유에서 뛰어본 이 경험이 굉장히 값어치가 높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 좀 더 높았어야 됐다고 말하는 거. 많이도 아니야. 근데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가르나초가 2억보다 주급을 덜 받았어도 첼시에 무조건 왔을 것 같긴 해가지고, 왜냐면 얘가 첼시를 너무 좋아하고 첼시만 바라봤으니까. 근데 2억이라는 선은 조금 아깝긴 해. 협상에서도 사람이 너무 간절하면 그 간절함을 역이용해서 첼시 입장에서는 조금 금액을 낮출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원금이 2억이다 이거는 그 상황 대비는 아쉬운 것 같아. 근데 그러나 지금 활약상 대비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불할 만한 금액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메뉴 오기 전까지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첼시에 와가지고 워크의식 문제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감독한테 개긴 적도 없고, 지가 정말 잘한 경기에서도 교체해왔다니까 진짜 묵묵히 받아들이고, 훈련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메뉴에서 하던 것처럼 그대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더라고요. 얘가 훈련장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간 다음에 무들이 또 그랬긴 했는데 메뉴에서도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외형, 양아치 같고 인스타그램에다가 눈물 셀카 올린 그 사건들 이런 것들도 겹쳐 보이긴 하다만, 결국 선수로서 괜찮게 한다면 그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가르나초 정도면 전 만족 중입니다. 근데 좀 까오 좀 뺐으면 좋겠어요. 사생활에서. 애 아빠가 됐으면 조금 그게 있어야지. 건실하게 생각보다 사는 건 알겠는데 굳이 편견을 갖고 다닐 만한 그 외형을 하고 다닐 이유도 없잖아. 문신 같은 것도 똑같아요. 나도 문신이 있지만 문신을 하게 되면 평생 해명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 가르나초는 약간 그런 단계라고 보거든요. 염색 진짜 밝고 타투 개 많고 인스타그램으로 연병 떨고 막 이러니까. 근데 애가 그것보다 본질은 좀 착한 애에 많이 가까운데, 근데 약간 문신한 사람들이 평생 해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얘도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팬들이 계속 이런 말 해야 돼. 얘가 보이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착해요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신은 지울 순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기부도 좀 하고, 마침 래시포드랑 친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기 그 런던 쪽에 병원 하나 찾아가가지고 팬 서비스 잘해주고 하면 될 것 같아. 아직까지 팬 서비스 관련해서 논란 터진 거는 그거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동남아 투어 가가지고 거기서 아마드 디알로랑 좀 문제 일으킨 건
사건 한 번 있지 않나? 이거 뻑큐 날린 거? 그런 것만 절대 안 하면 될 것 같아. 짚어보니까 논란이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첼시에서 아직까지 얌전하긴 해. 첼시 데려온다고 했을 때 그나마 안심했던 게 그거잖아요. 첼시 여기 다 사고 친 애들밖에 없다고. 여기 소년원 같은 클럽이라고. 다 보호 감찰 받는 애들이라고. 근데 막상 여기 오면 얌전해진다고. 그래도 얌전하게 살고 있으니까 호평을 남기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